애프터 비트코인. 나가지마 마사시 지음. 21세기 북스 출판입니다. 2018년 출판한 책이고요. 이 책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비트코인은 사라질 수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유망한 기술이다. 지은이 나카지마 마사시, 경제학 박사이자 일본은행 출신의 결제 시스템 1인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2017년에 들어 4배 이상으로 올랐다. 그리고 분열 소동 직전의 가격 2017년 7월 중순에서 약 2개월 사이에 또 2배 이상 급등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최근에 소액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사실은 비트코인 전체의 90%를 보유하는 1%의 보유자일 것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도 더욱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반드시 버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스템의 실상에 어두운 사람일수록 시세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그 내용에 밝은 사람일수록 경계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에서 비트코인의 경계심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람은 일본은행의 전 핀테크 센터장이자 현재 교토대학의 교수인 이와시타 나오유키다.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리라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버블 연구자로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는 비이성적인 과열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비트코인이다 라고 언급했고, JP 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도 튤립 버블보다 더욱 심한 버블인 비트코인은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가격이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버블 붕괴를 경험한 바 있는 일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허버트 스타인의 말 맞다나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끝은 찾아온다. 거품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라는 진리를 명심해야 할 때다. 2017년 9월 중국 당국은 갑자기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한 뒤 중국의 3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10월 말까지 폐쇄했다. 지금까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온 중국에서의 가상화폐 거래가 항구적으로 금지된다면 세계적인 가상화폐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돌이켜보면 일본에서도 1990년대에 버블 붕괴의 신호탄이 된 것은 부동산 융자에 대한 당국의 총량 규제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각국의 규제 강화가 시세의 흐름을 바꾸는 방아쇠가 될지 모른다. 2017년 8월 비트코인은 두 종류의 화폐로 분열했다. 비트코인이 여러 번 분열을 거듭한다면 아무래도 화폐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분열 소동은 버블 붕괴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찌됐든 가격 상승 기대가 강할 때는 비트코인이 지불 수단으로 정착하기 어려워 보인다. 장래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아무도 비트코인을 현재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누구든지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환상적인 세상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가격 상승을 노린 투자용 자산으로만 이용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이미 화폐가 아니라 머니게임을 위한 투자 상품이 되어버렸다. 감히 대담한 예상을 해보자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장기적으로 FX 마진 거래와 비슷한 위상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싶다. 한때 인기 있었던 FX 마진 거래의 동향도 이제는 일본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
가상화폐도 서서히 FX 마진 거래 정도의 위상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FX 마진 거래는 투기의 성격이 강한데 가상화폐 또한 헤지펀드가 투자에 나서면서 투기 성향이 강한 투자자들이 편중된 시장이 되어버렸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5에서 25배나 되는 높은 레버리지를 써서 거래할 수 있는 레버리지 수법도 FX 마진과 꼭 닮았다. 국제 송금 분야에서는 리플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송금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래서 리플의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스위프트는 이에 대항해 GPI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환거래 은행을 통한 국제 송금을 당일에 돈이 도착하도록 만들고 수수료를 투명화하며 송금 추적 기능을 구현하는 등의 개혁을 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스위프트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노스트로 계좌 대조를 실시간으로 하기 위한 실증 실험에 착수했다. 세계의 주요 은행에서는 해외의 환거래 은행에 보유한 자행 계좌의 잔액을 매일 확인하는 대조 작업을 하고 있다. 수십, 수백 곳의 은행을 대상으로 이러한 확인 작업을 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이러한 노스트로 계좌 대조 작업을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처럼 블록체인은 분산형 장부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서 여러 당사자 사이에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적합하다. 이것은 앞으로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힌트가 될 것이다. 또한 스위프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규 사업 참가자가 블록체인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전개하면 기존의 사업자도 그에 자극받아 업무 혁신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블록체인에 의한 혁신의 파도는 신구 사업자끼리의 경쟁을 통해 점차 확산될 것이다. 장래에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대중이 그것을 널리 사용하는 세상을 상상해보자. 그런 세상에서 관리 주체나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와 중앙은행이라는 신뢰할 만한 기관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중에 사람들은 어느 쪽을 더 믿고 널리 사용하게 될까? 살아남는 화폐는 과연 어느 쪽일까? 필자는 그 답이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언젠가는 사람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상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환경이 실현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세상의 흐름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대로 이어준 가교 역할을 한 존재로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겠다.